안녕하세요. 단호박 약사 일로킴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탈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의외로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탈모로 인해서 고민을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영양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른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는 다른 피부과 원장님이시라든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굉장히 비교랑 분석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전문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리뷰하고 넘어가고, 저는 이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일반 약사로 쌀 수 있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리가 머리카락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정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다시피 머리카락은 한 달에 1.5cm 정도 평균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이 백인과 흑인에 비해서 모발이 굉장히 수가 적고 직모가 많아서 백인과 흑인에 비해서는 탈모가 훨씬 많다고 하네요. 머리카락에도 주기라는 게 있어요. 모주기라고 하는데,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탈락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빠질 때까지 그 주기가 있어요. 성장기는 남성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여성의 경우에는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퇴화기를 걸치면서 머리카락이 좀 얇아졌다가 휴지기랑 탈락기를 걸치면서 3, 4개월에 걸쳐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클을 우리가 돌고 있고, 성장기보다 휴지기, 탈락기가 더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탈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부터 진행이 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정도부터 진행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 탈모라는 것 자체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분들한테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약으로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페시아라든지 아보다트라든지 모나드라든지 또 뭐가 있지? 뭐 하여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것인데, 사실은 피나스테리드보다는 두테스테리드가 훨씬 세요. 약이 강해요. 왜냐면 이 효과가 뭐라고 하지?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더 많아요. 피나스테리드는 두피랑 전립선에만 집중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두테스테라이드는 두피랑 전립선, 그 다음에 피지, 모공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테스테라이드는 훨씬 더 약이 강하고요. 왜 이 약들이 나오게 됐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남성이 성적으로 굉장히 발달은 하게 되지만, 머리가 빠지게 되고 탈모가 오게 되고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즉,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많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탈모가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전을, 그래서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막는 친구들이 바로 이 전문약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건드리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건드리는 역할의 약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그만큼 많은 만큼 약효도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두피에 뿌리는 요 미녹시딜 있죠? 그것도 이제 미녹시딜 여성분들은 3%, 남성분들은 5%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문약이나 이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복용하셔야 약효가 있다는 점, 꼭 복용하시고 뿌리셔야 약효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전문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꾸준히 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제가 공부할 때 썼던 책인데, 여기 보면 2년 동안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사람이 남자 중에서는 66%가 머리가 자라났고, 83%의 남성한테서는 탈모가 진행이 안 됐다 라고 나와 있어요. 2년 동안 피나스테리드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은 복용을 하셔야 약효를 보실 수 있어요. 이 탈모라는 게 약효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게 뭐 손으로 만져지는 게 봄, 가을 되면은, 저도 지금 머리털이 개털인데, 봄, 가을 되면은 이게 머리가 우수수 빠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휴지기일 때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어떤 약을 권해드려서 탈모에 관한 약을 권해드려서 이제 약을 드시는데 갑자기 그걸 먹었는데도 머리가 우수수 빠져요 하시는 분들은 모 주기의 자체가 휴지기랑 탈락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주기를 지나쳐야 머리가 다시 나고 빠지는 게 방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약국에서 있는 잠깐만요,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요거 판시딜. 갑자기 옛날에 판유걸이 생각나는데 혹시 판유걸 아시나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학교 옥상에서 판유걸 그거 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이거 판시딜 요 성분이 가장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약으로는 케라시딜 저희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약으로 나와 있는, 얘가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모발 영양제. 판시딜이랑 케라시딜에 들어있는 성분은 약용효모 100mg, 케라틴 20mg, 그 다음에 티아민 질산염, 비타민 B군이죠. 판토텐산, 이것도 비타민 B군이죠. L시스테인, 아미노 벤조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점심, 저녁 12세 이상 복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약용 효모라든지 비타민은 모발의 영양 성분이고, 케라틴이라든지 L시스테인은 모발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발의 80%에서 90%는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케라틴이 이제 50가지 아미노산이 섞여 있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 L시스테인이 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분 자체를 직접 투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경구 투여이기 때문에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것도 복용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얘는 비호르몬이에요. 아까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두테스테라이드는 호르몬을 건드렸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환원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약이잖아요.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인데 얘네들은 비호르몬제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여성분들도 드실 수 있고, 피나스테리드라든지 두테스테라이드는 여성분은 드실 수가 없어요. 특히 임산부는 만져서도 안 되고, 남자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 임산부가 그걸 만지거나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 기형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이 의약품들은 여성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에 갑자기 원형 탈모가 오면서 머리가 확 빠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에요. 머리카락 성분 자체를 먹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영양제로 넘어와서 판시딜이라든지 케라시딜 말고 이런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혹은 나는 탈모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없을까요, 약사님? 하면 저는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메가3, 두 번째는 철분, 세 번째는 콜라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왜 세 가지를 추천을 했냐 하면, 첫 번째로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 필수 지방산이 하는 일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나스테리드랑 두테스테리드가 하는 역할하고 정확히 똑같이 정확히 똑같이 5알파 리덕테이즈,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탈모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블로킹하는 걸 정확히 합니다. 필수 지방산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형 탈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필수 지방산은 두피랑 전립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두피랑 전립선, 피지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이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돼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철분. 얼핏 들으면 철분하고 탈모는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철분하고 탈모가 왜 상관이 있냐면, 모낭세포를 분열시키는 촉진제가 바로 철분입니다.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철분을 함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발이 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철분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발에 산소라든지 영양분이 공급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철분을 저는 뽑았고, 또 여성분들은 월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빈혈 수치가, 철분 수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이 철분을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남성형 탈모에서는 오메가3를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개 다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콜라겐인데, 콜라겐은 두피랑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끈끈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끈끈이 역할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끈끈해지지 않으니까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판시딜이라든지 케라시딜, 그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모발 영양제 있죠? 그거랑 콜라겐은 손톱이라든지 발톱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비오틴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비오틴은 크게 효과를 못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샴푸, 탈모 샴푸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탈모 샴푸를 고를 때는 이 두피를 뭐랄까, 이 피지랑 기름기가 잘 빠지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박테리아가 살거든요. 왜냐면 그 영양분이 박테리아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노폐물이랑 기름이. 그래서 항상 세정력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 첨가물이 많이 안 들은 거. 근데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샴푸들도 많이 비교를 해놓고 뭐 그랬던데, 사실은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도 조금 본인하고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는 좋았는데 누구한테는 안 좋았던 것도 많고, 이렇게 약품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한 가지씩 쓰시면서 바꿔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딱 탈모 샴푸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세정력이라든지 성분을 보고 근데 이 샴푸 자체가 화학적 첨가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라든지 그런 화학적 첨가물도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00% 나쁘다고는 또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실험을 거쳐서 나온 성분들이고, 그거를 막 정말 박스채 막 이렇게 바르고 먹고 했을 때 독성이 나타난다고 화학적 첨가물, 그런 안정제, 보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샴푸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분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아셨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샴푸도 누구한테는, 친구한테는 맞았는데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알러지가 다 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특히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이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하나씩 샴푸를 바꿔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탈모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탈모 영양제는 어떤 거를 먹으라고요? 오메가3, 철분, 콜라겐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받아서 많이 드시고, 또 미녹시딜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모발이 얇았던 걸 두껍게 도와주는 데 변화를 하는데, 그것 또한 6개월 이상 뿌려야 약효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모두 머리카락을 어떻게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양분하고 약을 먹읍시다. 자, 그럼 이제 안녕.